자, 우리 유인물부터 보겠습니다. 자, 유인물 보시면 9쪽이에요. 우리 달의 경험적 원추, 교육감의 그 원추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그러니까 제일 밑하고 제일 위를 좀 보시면 제일 밑에는 본인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거고, 아니면 뭐 표본, 모형을 보고 경험하는 거죠. 이건 이제 행동의 학습이 아주 효과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효과가 가장 안 좋은 게 매곡대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떠드는 거. 이게 가장 추상적이고 교육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게 경험의 원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일 밑하고 제일 꼭대기 요거만 좀 기억해 주시면 돼. 그 다음에 보건교육과 관련된 이론 모형이 있는데, 제가 항상 이론 모형은 외운다라기보단 감을 좀 잡아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일단 행동주의입니다. 행동주의. 자, 행동주의 하면은 우리 뭐였었냐면 SR 반응. 자극이 주어졌을 때 바로 반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SR 반응이라고 표현했고요. 결국 이거는 뭐예요? 그냥 그 사람의, 그 학습자의 내면 세계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외적인 것만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것만 신경을 써서 자극이 주어졌을 때 바로 반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다라고 했고, 여기에서는 거기 보이실 거예요. 저기 뭐 파블로프, 그 다음에 손다이, 자극 반응 결합설, 그 다음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런 요 세 명의 학자들이 주장한 게 행동주의다라고 표현을 했었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이런 것도 있었죠. 연습의 법칙도 있었죠. 연습을 많이 하면은 반응이 일어나게끔. 근데 연습을 할 때 무조건 연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강화를 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좋아하는 걸 주면 연습이 더 잘 될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습의 법칙, 그다음에 뭐 보상의 법칙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주의. 인지주의는 SOR 반응.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내면의 갈등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반응을 한다라고 표현했고, 결국 여기는 내적인 변화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 내적인 변화에 포커스를 둬야 되니까 이 친구가 어디까지 배웠는지를 내가 확인해야 돼. 여기까지 배웠구나. 그 다음 단계를 가르쳐주면 이 친구를 잘 습득이 좀 될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 이게 인지주의. 그래서 보시면 2번입니다. 가로 2번에 인간을 능동적인 존재로 봐. 왜? 나름대로 머릿속에 아르마리 지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존재로 본다는 거고, 그래서 가로 3번에 2번을 보시면 정보 자료를 조직화할 때 학습이 증진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라면은 초기부터 후기까지, 그 다음에 뭐 부분에서 일반화로, 쉬운 곳에서 어려운 곳으로 조직을 하면 효과가 있다라고 표현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인본주의. 자, 우리 행동주의나 인지주의나 누가 주냐면 교육자가 주예요. 그래서 교육자가 자꾸 따라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인본주의는 학습자가 주야. 학습자가 주인공인 거죠. 그래서 학습자가 이런 거 해주세요, 이런 거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교육자는 그냥 알려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인본주의에서 중요한 거는 학습자의 건강 상태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자기 효능감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신체적인 건강, 그리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 교육자는 대상자를 신뢰하고 수용하고 촉진자 역할을 잘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인본주의. 결국 믿어줘야 된다는 거죠. 교육자는 학습자를 믿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는 다 이론에서 했었기 때문에 다 웬만하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구성주의를 하나 더 알려드릴까 하는데, 구성주의는요, 뭐랑 똑같으냐면 인지주의랑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인지주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 아르마리가 있다. 그러니까 인지 지도가 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구성주의도 그 모든 학습자 머릿속에 인지 지도가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줬어요.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줬는데 희한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각자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럼 A라는 사람은 제가 이제 그러니까 가라는 걸 가르쳐줬어. 그럼 A라는 사람은 가하고 비슷하게 가 다시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B라는 사람은 가 투 다시라고 또 표현해요. 그러니까 약간씩 좀 다르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그걸 구성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100% 전수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줘도 다 조금씩 다르게
인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왜 조금씩 다 다르게 인지를 해요? 나름대로 인지 지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아르마리가 난 이렇게 알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똑같은 걸 얘기해줘도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거 갖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구성주의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럼 구성주의에서는 그럼 학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 사람이 같이 해야 돼. 팀으로 해야 돼. 팀으로. 왜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알고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알고 있고 다 한번 합해 보면 공통적인 걸 뽑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팀 구성을 되게 중요시해. 팀 레포트.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 동그라미 4번을